NPT 예, 10조 1항. 죄송합니다.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탈퇴 조항입니까? 무슨 탈퇴 조항이죠? NPT 탈퇴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그 조항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수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강력한 핵 억제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60%가 넘어요. 그런데 이 NPT 체제를 NPT를 탈퇴하려면 근거 조항이 10조 1항입니다. 바로. 비상사태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가입국가가.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장관님, 미교 장관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항 생각이 얼른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떤 저희 안보상을 비상사태다 이렇게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슨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예요?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해서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할 만한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형 비상사태지. 그러면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동안 유엔 안보를 통해서 많은 제재 압박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존의 유엔 안보리 갖고 쭉 해왔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고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외교부에서는 NPT 탈퇴를 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지금 강 장관님은 NPT 10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NPT 체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 다뤄왔고 제가 유엔 자, 국장일 결론부터 때도 말씀드릴게요. 다뤄왔습니다만 저희가 가상적인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그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그 비핵산에서 책임 있는 국가이고 저희가 어떤 불법 활동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군사적인 효용성, 그다음에 비확산 관련해서는 NPT 등 이런 여러 가지 규범, 그다음에 동북아 정세 등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안보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엄중한 지금 안보 불안감이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이 불안감을 씻어드려야 됩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에 대한 제재 압박 좋아요. 그건 그대로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운명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NPT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장관님. 네, 저희가 NPT에 대해서는 그 국제사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게 NPT고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NPT 회원국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탈퇴를 시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함의를 충분히 생각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그 국제 규범, 그다음에 군사적인 효용성, 전략적 효용성, 지역 정세 이런 것을 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안보 이익의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감행을 했는데요. 1, 2차의 핵실험 때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단계였었죠. 그리고 이때는 핵 개발 과정 자체를 사실 좀 흉내를 내면서 이걸 가지고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라면은 3차 이후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핵 개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핵실험을 6차례 하는 동안에
핵실험의 의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특히 작년에 4차 핵실험 이후에 4차, 5차, 6차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 텀이 짧아지고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데서 훨씬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6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정부는 우선 뭐 대단히 좀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이 통화하고 거기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합의한 것이랄지, 그 다음에 한일 정상 통화, 역시 우리 외교부 장관님도 미일 중영 EU 외교 장관들하고 긴급하게 통화를 하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맥메스터 안보보좌관과 3차례 이틀 사이에 3차례 통화하면서 함께 공조와 대응의 가닥을 잡은 것은 대단히 좀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안보리 긴급회의 이 소집까지는 정말 아주 대단히 아마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 또 소집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그 안보리 회의 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외교부 장관님. 네,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보리 긴급회의가 신속하게 소집이 되어서 미국 시간으로 9월 4일 아침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이 그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들을 했고요. 의장 성명이나 이런 어떤 성명을 채택하기보다는 미국 측의 입장은 지금 곧바로 제재 결의안 협상으로 들어간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담긴 결의 채택을 지금 목표로 우리 그리고 주요국들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또 어떤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협상 논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에 불응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단호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제재의 방법은 지금 이제 가장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제재 방법으로서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마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전망이? 네, 구체적으로 원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 제재 요소가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어로서 이게 결의안에 담기어서 그 안보리 회원국 상임이사국도 쉽게 비상임이사국이 다 공조를 할 수 있는 문안이 합의가 될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유가 분명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엘리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쭉 됐습니다. 이번에 아마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도 역시 중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유 공급 중단 문제도 특히 중국의 입장, 그 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그 중국의 입장이 대단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제재를 하든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든 여기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에도 보면은 1차, 2차 북핵 위기에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의
실질적으로 육자회담을 성사시키고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시 지금 우리는 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미국하고의 기본 공조, 물론 당연히 그것은 중요하지만은 중국의 제재나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한미 중의 고위 전략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중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그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그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중국의 그런 어떤 추가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요. 미중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미중 간의 그 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중 간의 그런 어떤 전략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점은 저희가 그 이전에서부터 계속 좀 제기를 하고 실현을 시키려고 했던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을 계기로 그런 어떤 제안이 좀 더 구체성을 띄울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과 계속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하고도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한미중 고위 전략협의체 구성하고 중국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함께 대북 제재이든 아니면 대화를 이끌어내는 압박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중이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그리고 전교하게 그 방안들을 논의를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제재를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안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그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님. 예. 1차 북핵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북미 제네바 합의, 북미 직접 협상을 했었죠. 예, 북미 그렇습니다. 제네바 합의로 타결을 지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일단 북핵이 컨트롤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다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마 2000년대 1차 핵실험이 이제 그때 발생을 하는데요. 2006년에 발생을 하는데 1차 제네바 합의가 깨지는 과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2000년대 초반에 농축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94년에 있었던 미국 제네바 합의가 결렬되는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1차와 2차 북핵 위기의 타결 과정과 이 합의가 타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보다 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핵을 대응을 하는데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씻어드려야 됩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에 대한 제재 압박 좋아요. 그건 그대로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운명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결단을 내야 될 때는 NPT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장관님. 네, 저희가 NPT에 대해서는 그 국제사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게 NPT고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NPT 회원국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탈퇴를 시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함의를 충분히 생각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그 국제 규범, 그 다음에 군사적인 효용성, 전략적 효용성, 지역 정세 이런 것을 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안보 이익의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감행을 했는데요. 1, 2차의 핵실험 때는 굉장히 좀 초보적인 단계였었죠. 그리고 이때는 핵 개발 과정 자체를 사실 좀 흉내를 내면서 이걸 가지고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라면은 3차 이후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핵 개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핵실험을 6차례 하는 동안에 핵실험의 의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특히 작년에 4차 핵실험 이후에 4차, 5차, 6차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 텀이 짧아지고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데서 훨씬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렇게 생각을 NPT 예. 10조 1항 죄송합니다.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탈퇴 조항입니까? 무슨 탈퇴 조항이죠? NPT 탈퇴 죄송합니다. 기억이 그 조항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수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강력한 핵 억제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되는 얘기도 나오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60%가 넘어요. 그런데 이 NPT를 탈퇴하려면 근거 조항이 10조 1항입니다. 바로. 비상사태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가입국가가.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장관님, 외교 장관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항 생각이 얼른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런 어떤 저희 안보상을 비상사태다 이렇게까지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슨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예요?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해서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할 만한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형 비상사태지. 그러면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많은 제재 압박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존에 유엔 안보리 갖고 쭉 해왔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고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외교부에서는 NPT 탈퇴를 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지금 강 장관님은 NPT 10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NPT 체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 다뤄왔고 제가 유엔 국장일 결론부터 때도 말씀드릴게요. 다뤄왔습니다만 저희가 가상적인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그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그 비핵산에서 책임 있는 국가이고 저희가 어떤 불법 활동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군사적인 효용성
그다음에 비확산 관련해서는 NPT 등 자, 그런 장관님, 여러 가지 예, 장관님. 규범, 자, 그다음에 됐어요. 동부와 됐어요. 제가 정세 등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안보를 고려해서 자, 검토해야 될 알겠습니다. 상황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배폐에 엄중한 지금 안보 불안감이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이 불안감을